니콜은 40년 동안 목수로 일했었는데 노년의 나이에 더 이상 힘든 일을 할 수 없어 나이 70에 집에서 조용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조용히 살고 싶었던 그에게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금술이 좋았던 부인이 갑자기 사망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니콜의 부인이 사망하고 몇 년 후 2018년 4월 14일 뉴욕 남서부 경계 근처에 거주하고 있던 니콜이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니콜에게는 41년 동안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던 부인 에디스 니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니콜은 부인 에디스가 지병으로 사망한 후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커서 독립하게 되다 보니 일자리를 그만둔 니콜은 죽는 날까지 같이 할 동반자가 필요했습니다. 외로웠던 니콜은 2012년 초 한 중년 여성을 소개받았습니다. 유난히 차분한 성격의 그녀는 니콜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외모도 정말 평범한 가정적인 여성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만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랑을 확인했고 2012년 12월 간단한 혼인신고를 마치고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가 선택한 인생이지 본인들이 선택한 인생은 아니라며 달가워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바쁜 일로 자녀들과 생활했던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니콜은 그렇게 참한 여성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부인 밀러는 매번 음식도 집에서 만들어주는 아주 가정적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이 6년이 접어들 무렵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현관 앞에 서 있던 정장을 입은 두 사람은 말끔한 용모에 단정한 발음으로 니콜을 만나러 왔다고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어 거실로 안내한 밀러는 그들에게 잠시 기다리라며 안방에 있는 남편을 데리러 갔습니다. 정장을 입고 들어온 손님은 유니온 신더 에이전시 온 에이전시 직원이었습니다. 2018년 4월 5일 그들이 니콜을 찾아왔습니다. 에이전시는 유니온 지역과 신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이 위험에 처해 있거나 불이익에 노출이 되었을 때 이를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이전시는 노인 학대나 연금, 예금, 보험금 등을 누군가 착취해가는 것을 조사하고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왜 본인을 찾아왔는지 니콜로서는 영문을 몰라 그저 어리둥절할 뿐이었습니다. 니콜은 에이전시에게 무슨 일 때문에 본인을 찾아왔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대답은 아주 황당했습니다. 자녀들이 신고를 해서 방문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니콜의 자녀들이 신고한 내용은 다름 아닌 아버지가 저축해 놓은 돈과 연금을 새어머니가 아버지 몰래 빼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니콜은 자녀의 신고가 탐탁하지 않았습니다. 재혼한 부인은 너무 착할 뿐만 아니라 항상 본인을 위해줘서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잘 찾아오지도 않으면서 새어머니를 못마땅해 하는 자녀들과 별로 엮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그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려는 순간 니콜의 새 부인 밀러는 남편을 다그쳐 동네 창피하게 저런 사람들이 와서 조사하게 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아무 일 없으니 그냥 돌아가게 하라며 남편을 다그친 것이었습니다. 에이전시 직원들로서는 일단 신고가 들어온 이상 본인의 확인이 필요하다며 니콜에게 조사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니콜을 불러 저 사람들을 당장 내보내라며
화를 낸 것이었습니다. 부인 밀러의 방해로 에이전시 직원들은 정확한 조사 한번 해보지 못하고 집에서 쫓겨나듯 나와버렸습니다. 이후에 밝혀진 에이전시의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당사자 니콜과 상담 즉시 그의 부인 밀러가 즉시 개입하여 조사를 막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사관들이 니콜을 찾아가 상담을 신청했을 때만 해도 니콜은 본인이 평생 모아둔 돈 17만 달러가 본인 통장에 그대로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화 약 2억 4천만 원의 돈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예금해둔 돈이었습니다. 조사관들은 니콜에게 그 돈이 조금씩 인출되고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그 인출되고 있는 돈이 정말 본인이 인출한 것인지, 누군가의 강요로 인출한 것인지, 또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인출되고 있는 것인지 당사자에게 물어보고 알려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니콜은 본인 돈은 아무 이상이 없다며 그들이 설명하려는 내용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녀는 결혼 직후부터 남편이 모아둔 돈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알고 매달 조금씩 돈을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눈치채지 못하게 빼돌린 기간이 무려 6년이었습니다. 니콜의 통장에 들어있던 돈 2억 8천만 원을 전에 빼내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니콜은 당시 생활비로 사용할 돈 17만 달러를 넣어둔 통장만 사용하고 있었는데 사실 아무도 모르게 통장이 2개 더 있었습니다. 그는 총 25만 7천 달러를 정기예금해 두었습니다. 이는 한화 약 3억 6천만 원이나 되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고 있었던, 꼭꼭 숨겨두었던 니콜은 그 돈이 모두 없어졌다는 것을 본인만 모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새 부인이 매달 조금씩 꺼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돈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앞으로 생명보험회사 3곳의 보험을 들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눈치채지 못하게 3곳으로 나누어 가입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수익자는 모두 부인 본인 앞으로 해두었습니다. 얼마 후 니콜은 2018년 4월 14일 뉴욕 남서부 인근 밀몬트 라메이로드에 있는 그의 집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니콜이 사망하면서 최대 수혜자는 그의 부인 밀러였습니다. 사망 전 생명보험 3개를 들어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니콜이 생존해 있을 때도 위조한 서류를 가지고 보험금을 담보로 19,000달러를 대출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니콜의 새 부인 밀러는 남편을 살해하려 시도한 것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1986년 그녀가 이전 남편과 결혼을 했을 때 남편을 살해하려 했었는데 남편을 살해하려는 과정도 살해 시도 후 결과도 아주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황당하게 끝나버렸습니다. 1986년 10월 밀러는 집에서 남편과 식사를 마친 후 칵테일 한 잔을 만들어 마셨습니다. 남편은 부인이 건네준 칵테일을 마신 후 곧바로 쓰러졌는데 다행히 구토하며 내용물이 입 밖으로 나와 구급차를 타고 응급치료를 받아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남편의 몸에서 검출된 독성 물질이 칵테일에서 나왔다는 증거가 없었고 그녀의 집안에도 흔적이 없자 유죄를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2년 후인 1988년 그녀는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독살하려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남편은 그녀와 이혼하게 되었고 그녀는 또 다른 남자를 찾아 결혼상담소
이곳저곳을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밀러는 그때의 뼈아픈 교훈으로 니콜을 살해할 때는 실수 없이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망한 니콜의 몸에는 그에게 처방되지 않은 약물이 검출이 되었는데 경찰이 조사해 본 결과 그 약물은 부인 밀러 앞으로 처방된 것이었습니다. 처녀 시절에 간호사로 근무한 적이 있었던 그녀는 처방받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약이 부작용이 심한지도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니콜이 사망하기 전인 3개월 전 90일 분량의 심장에 치명적인 약을 구입했던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지난 과거를 조사하던 중 충격적인 결과를 알게 되었습니다. 1992년 밀러 플로츠라는 이름으로 노썸벌랜드 카운티 절도 조직의 조직원으로 일하며 검거되어 먼시 여성교도소에서 15개월을 복역했던 기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위조수표 사용 혐의로 검거되었고 10여 건의 절도 사건 그리고 간호사로 근무하던 시절 노썸벌랜드 카운티 노 부부를 병간호하는 척하며 집을 방문해 범죄에 사용하려고 소총 2자루를 훔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은 고등학교 시절에 임신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결혼하게 되었고 두 번째 남편 잭 플루츠와 이혼한 사유는 잭의 재산을 몰래 본인 명의로 빼내려다 발칵되는 바람에 이혼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두 번째 남편과 이혼한 지 불과 11일 만인 1990년 세 번째 남자와 다시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밀러는 세 번째 남편과 살면서 두 번째 남편 플루츠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는데 세 번째 남편을 독살하고 두 번째 남편과 다시 한번 잘 살아보려고 19,000달러를 대출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지 않고 살아나면서 미수에 그치며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밀러는 두 번째 남편에게 버림받으며 독립하기 위해 또 다른 남자 네 번째 남자를 찾아 나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자를 원하는 남성들이 끝없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어 재혼하는 것을 망설일 이유도 걱정할 이유도 없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남편 플루츠는 2011년 11월 결국 암으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밀러는 고등학교 때 만난 남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네 번째 남자가 정식 혼인한 세 번째 남편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니콜이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남편을 살해할 목적을 세운 것은 기가 막히게도 2018년 4월 5일 정장을 입고 남편을 찾아왔던 그날 에이전시가 돌아가고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을 살해한 이유는 에이전시가 남편에게 진실을 알리지 못하고 돌아가기는 했지만 언젠가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남편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다면 밀러는 또다시 교도소로 들어갈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에이전시에게 신고한 사람은 바로 니콜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니콜의 자녀들은 수시로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말했지만 아버지는 귀를 닫고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법의학자들은 니콜의 사망 원인을 조사한 결과 사인을 심장마비로 결론지었습니다. 보고서도 49페이지 분량이나 되는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보고서가 이렇게 많은 양이 작성되어야만 했던 이유는 다름 아닌 니콜의 몸에서 나온 약 성분이 고혈압 치료제로 사용되는 성분이 다량 검출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 측에서는 니콜의 사인이 약물이라고 하는 반면 밀러의 변호사는 고혈압 치료제가 심장마비와 무슨 관계가 있냐며 팽팽하게 맞선 것이었습니다. 법의학자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 니콜이 섭취했던
고혈압약은 부작용으로 심혈관 질환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를 마친 것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완벽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밀러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사실이야 라며 소리 지르며 본인의 범죄를 부인한 것이었습니다. 니콜이 사망하고 부인 밀러는 부검할 필요도 없고 장례식 치를 필요도 없으니 빨리 화장을 원한다며 장례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2021년 5월 21일 밀러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밀러는 남편 밀러를 독살하고 몇 시간 후 인터넷을 통해 만난 새로운 남자친구에게 사랑한다며 고백한 문자가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그녀가 인터넷에 사랑을 고백한 남성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